네, 올 한 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거졌던 사회 문제들, 특히 교육 이슈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겸직하고 계신 황우여 사회부총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총괄하고 계셔가지고 무척 바쁘시죠? 네, 그러나 네.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저희가 방금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누리과정 예산 올해 예산 전국에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국고로 정부가 지원하느냐 아니면 지자체가 되느냐 이 부분인데 내년에도 뭐 그 갈등이 생기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또 뭐 대안이라 할까요? 뭐 어떻게 네, 좀 그러니까 이 예. 원인이 이제 누리과정이 예.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동 교과 네. 과정을 하면서 유보 통합의 전 단계로 예. 재정 통합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교육감이 네. 관할한다라는 전제로 3년 내에 그 예상하에 재정을 지방교육 재정으로 부담하게 네. 했는데 올해도 이제 국고로 한 3천억 정도 우회 진원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 재정에서 부담을 하고 부족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재정 자체는 작년에도 거의 6조의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세수 부족으로요. 예. 근데 올해도 지금 3조 6천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실제로 진행하는 재정 자체는 부담을 충분히 할 수 네. 있다. 다만 그걸 지방채로 하느냐 아니면 국가가 부담하느냐 네. 그 논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누리과정하고 또 이제 국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무래도 교육에서는 가장 관심이 수능이겠죠. 대입제도인데 네. 제가 퀴즈 하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대치동 돼지 엄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대치동 학원가의 정보력을 가진 그래서 주변 엄마들 학부모 사회에서 리더 네. 역할을 하는 엄마를 대치동 돼지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입시 전형이 복잡하고 정보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일 텐데 대입 전형 간소화하겠다는 얘기는 이번 정부뿐만 아니고 역대 정부도 계속 해왔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것이 이제 크게 봐서 한 6가지 예. 유형을 했는데 각 대학에서 그것을 또 학과별로 좀 예. 다양화하다 보니까 수험생은 아직도 복잡한 것으로 이제 느낍니다만은 대개 그래도 한 6가지로 좀 정리해서 예. 거기에 대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완화됐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어저께 도하 신문 지면을 장식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유치원 로또라고 해가지고요. 그저께죠. 12월 2일 날 유치원 추첨을 했습니다. 어떤 데는 경쟁률이 12대 1, 뭐 10몇 대 1, 엄청나게 많은 경쟁률인데 과연 이렇게 어린애들까지 경쟁에 내몰리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좀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국공립은 시설도 좋고 예. 교원도 좋으시고 또 교과 내용도 신뢰할 수 있고 거기다가 그 학부형 부담은 뭐 아주 저렴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극적인 그러한 그 차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극화죠. 사립과 국공립 간의 네, 양극화다. 네. 예. 사립과 국공립 또 어린이집도 끼면 더 복잡해지는데 그것을 유보통합이라는 그릇 안에 또 공교육, 공유아교육, 공보육이라는 그릇 안에 빨리 담아서 어린아이들이 집 앞에 있는 어딜 가든지 같은 질의 유아교육을 받고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특히 이번에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는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원인이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가를 지금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원래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이 없는 곳에 또 어려운 곳에부터 착수를 해왔는데 요 사이는 이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도심에나 이러한 곳에도 설립을 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올리고 국공립은 그만한 부담을 좀 또 늘려서 균형을 맞추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유보통합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 중점 사업 쪽으로 한번 화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K-무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이렇게 얘기돼 있습니다.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던데 이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무크라 그래서 매시브, 예. 오픈, 온라인 코스라고 예. 공개해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좋은 강좌를요 예. 미리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업하는 학생마저도 사전에 좀 들을 수 있고 또 일반 국민이나 모든 분들이 그것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 지금 미국에서는 코세라 같은 거 엄청 예.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요번에 10개 대학이 27개 강좌를 해서 했더니 굉장히 인기가 폭발하고 있어요. 대학 강좌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학교급에. 네. 예. 이게 지금 미국 사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도 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던데 해외는 주로 민간이 좀 주도하는 것 같던데 이번에는 정부가 좀 나섰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 초기 단계에서는 예. 미국같이 시장도 넓고 많은 투자가 이제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민간에게 성큼 넘기는 것보다는 이제 처음 단계에서 정부와 대학이 잘 치밀하게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성공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 타깃 연령층이라고 할까요? 어느 세대를 좀 겨냥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전 세대가 다 예.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강의와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그 플립드 러닝이라고 네. 거꾸로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리 이런 것을 다 듣고 그다음에 강의에 들어가면은 그땐 질문 위주로 예. 보다 나은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에 있어서는 아주 혁명적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뭐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에서 이것이 큰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예,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좀 부작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결국 수도권의 명문대 중심의 강의에만 학생들이 몰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소외받는 지방대 공동화 현상, 좀 홀대 그 부분이 좀 더 가속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작용도 언뜻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죠. 지방 예. 대학이라고 해서 중앙하고 다른 이제 강의를 못 하고 지방이라 하더라도 중앙, 지방 다 이제는 예.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아 갖고는 네. 이 K무크를 통해서 어떤 큰 하나의 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방에 대한 그 특색 있는 강의가 지금 우리 그 강좌 중에도요 상당한 예. 부분이 지방 대학 강의예요. 그래서 그런 지방이다, 중앙이다 그 차이보다는 어떤 강의가 좋은가 그런 강의 내에서의 상당한 어떤 충격은 줄 것입니다. 지금 이 K무크 사업이 현재는 시범 운영 단계인 네, 거죠? 네. 예. 어떻게 이번 예산 정부에서 좀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셨습니까? 우선 내년에 한 100개로 늘리고 지금 예. 27개인데요. 예. 2018년에는 500개 강좌로 대폭 늘릴 겁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가 반값 등록금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총리님이 예전에 당에 네, 계실 네. 때 여당 원내대표로서 반값 등록금 화두를 던지기도 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부 수장으로서 정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일단 올해로서 예. 이제 우리 등록금 총액이 14조거든요. 전국 대학 네, 총액이죠. 우리 예.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이 14조인데 그 중에 7조가 국고 투입이 됨으로써 예. 이제는 이제 반값 등록금을 올해 완성해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올해 완성됐다 네, 되는 네, 거죠. 네. 예. 다만, 이게 근데 네, 예, 네, 네. 명목적으로 딱 고지서에서 반값은 아니잖아요. 이 구조가 좀 복잡한 것 같던데. 네, 예. 그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금을 다 반으로 내리려고 예.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좀 여유 있는 학생과 어려운 학생이 다 등록금이 내린 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소득 등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등분까지는 우리가 전액을 다 이제 반이 아니라 전액을 다 국가가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 제도라는 것으로 오히려 합리화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 소득이나 집안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받는 것이 차등이 나고 그래서 아주 여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적은 것을 차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명목을 반으로 하는 제도로 바꾸느냐는
아직도 사회 전반에서 예. 그래도 어려운 가정을 좀 더 많이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제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명목 등록금 고지서를 반값으로 줄이는 거는 예전에 야권이 주장했던 정책이죠, 그 부분. 네, 그렇습니다만은 그 지금 그거보다 오히려 한 단계 더 앞선 그러니까 소득 맞춤형이다. 네, 네, 예. 그것이 더 지금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뭐 체감하기 어렵다 이런 불만도 내놓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기대 그것이 이제 그 소득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소득층은 네. 충분히 체감을 하지만 네. 좀 올라가면 그렇지 않다. 네. 예. 또 그런 것을 본인은 느끼지만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하기는 공개하기에는 어려운 네. 그래서 각자가 은밀한 가운데 혜택을 받는 제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뭐 어쨌든 반값 등록금 정책이 완성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상당수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그럼요.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는요. 네, 그럼요. 네. 네. 실제로 좀 이 장학금 제도를 하는 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뭐 국가 지원을 받아서 좀 아르바이트 부담이 좀 덜고 공부에 네. 좀 몰두하고 이런 건데 실질적인 변화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하나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지금 이제 평균 근로 시간이요. 예. 그 학업하면서도 평균 애들이 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근데 11년도에는 8시 20분이 6시간 50분으로 줄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네, 시간이요. 네. 예. 그래서 평균 학습 시간이 학업 시간이 1시간 10분 증가한 거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휴학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걸 봐서는 이게 만무득이 생활 형편 때문에 학업이 중단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총리님께서 당에서 반값 등록금 화두를 던진 지 한 4년 정도 된 거죠. 그 정도 네. 완성됐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예. 내년도 대학 등록금 정책 그럼 뭐 어떻게 추가로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등록금은 더 이상 올리는 것보다 대학 재정이 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17년도까지 GDP 1% 지원하는 정책을 실현을 하고요. 예. 또 재정 지원을 위한 기금이나 네. 여러 가지 기부제도 확보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학생들은 이제 등록금 문제를 여기서 일단락 짓고요. 근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기숙사비, 그다음에 교재비, 예.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부수적인 거에도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그 주거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접근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교육부 현안을 넘어서서 굉장히 뜨거운 사회적 쟁점이 됐던 사안이긴 한데요. 역사 교과서 문제입니다. 네, 이미 네. 방침을 다 밝혔고 지필진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는 안 하신 거죠? 예. 공개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책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는 공개해도 예. 그 책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지금 미리 공개하면은 우리 현실이 예.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과연 평온한 가운데 잘 쓸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그 우려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용하게 글을 쓰시라 그러는데 아마 나중에 국민들이 보시면은 만족하실 만한 좋은 집필진들입니다. 가까운 근래에 향후 절차랄까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대개 이제부터는 다 집필진도 하고 심의위원도 정해졌기 때문에 곧 이제 그 편찬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예. 편찬 기준도 어느 단계 가면 다 공개가 되는데 거기에 준해서 이제 집필에 들어가서 예. 1년 내에 마치는데 이제 아마 좋은 교과서 쓰는 문제에 집중해야죠. 지필은 곧 조만간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면 네, 되겠습니까? 곧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어디 가나 아마 기자들이 부총님께 드리는 질문일 것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겸하는 강요들의 국회 복귀가 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개각에 대해서 좀 귀뜸을 듣거나 그러신 게 있으십니까? 그거는 이제 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는데 아마 큰 틀에서 무슨 결정이 있겠죠. 예, 말씀을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보통 국회로 복귀하는 강요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청와대에 뭐 본인의 뜻, 네. 복귀하겠다는 뜻을 전하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부총님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뜻은 지금 공개적으로나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아마 지금 여러 현안들이 많으니까 아마 우리 장관들이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하다가 예. 큰 틀에서 결정이 되면 또 거기에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까지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황우여 사회부총리 모시고 교육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